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처음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 현재 4기로 보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 특히 이제 주사 항암이나 경구 복용하는 항암제를 통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항암제가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기운도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점막들이 많이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수족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발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터지는 그런 증상들이 예상이 됩니다. 한방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좀 줄여주실 수가 있고요. 또 면역력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려에 봄직하다라는 말씀 네. 생각하겠습니다. 예, 치료 잘 받으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그 육류 위주의 고기 습관, 고기를 먹는 습관들은 네. 좋지 않다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류 안에 있는 그 피 성분을 소화시킬 때에 철 성분이 철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발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방산, 담즙산이 동물성 지방을 이렇게 분해하게 될 때 2차 담즙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역시 발암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탄고기나 높은 온도에서 튀긴 음식들 그리고 햄이나 가공육 등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생한 그 살해자의 얘기를 한번 만나보실게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대장암 말기 통보를 받으십니다. 보통 여기서 절망하고 뭐 자포자기하기 쉬운데요. 이분은 더욱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치료에 임했고 지금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오, 그래요? 만나보시죠. 2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김현애 씨. 멀리 강릉에서 암 면역 치료를 받으러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대장암인데 간에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기라는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수술 여태까지 3번 하고 시술 1번 했었어요. 3년 전 김현애 씨의 CT 사진을 보면 대장암이 간까지 전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내원하는 당시 수술로 인한 그 수술 부위 통증 그리고 권태감 그리고 항암으로 반복되는 항암으로 인한 손발 저림과 식이장애 그리고 기력 저하감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2010년 11월 대장암을 처음 발견한 뒤 6개월 동안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대장을 12cm 절제했다는데요. 간에도 암이 전이돼 50%를 제거했으나 다시 재발한 암. 항암 치료와 수술의 힘든 과정을 또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깨끗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20개월 후에 또 암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고주파로 했었어요. 시술을. 또 3번째 이제 수술 이렇게 이제 좀 배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겁나고 내가 나중에 또 수술했을 때 수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현재 2주에 한 번 정도 암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쑥뜸 치료와 약침, 비타민 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기력을 보충하고 암세포로 인해 바닥난 면역력을 키워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2014년 CT 사진을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암인데요. 2016년 사진을 보면 회색 부분 없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것인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 좋은 환경 아래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면역 관리를 통해서 현재는 식이장애 및 기력장애 없이 건강하게 재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공기 좋은 강릉으로 이사를 하고 생활 습관까지 싹 바꿨다는 김현애 씨. 좋은 점 공기 좋은 게 최고잖아요. 내가 키우고 싶은 거 키우고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식단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현미밥과 제철나물, 장아찌, 시래기 등 언뜻 보기엔 다른 집이랑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식탁인데요. 대장암에는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좋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꾸준히 먹는 거는 이제 시래기하고 버섯은 꾸준히 먹어요. 이거는 고기도 이제 자주 먹지는 않고 2주에 한 번씩 먹는데 그거는 이제 삼겹살보다는 목살, 살 많은 쪽을 위주로 먹고요. 닭고기도 가끔 먹지만 닭고기 먹을 때도 껍데기를 좀 다 벗기고 이제 살만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유산균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완치 이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 또다시 재발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와, 진짜 멋지시네요. 네.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재발과 전의 의견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계신다는 게 너무 기뻐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애님. 네. 인간 승리. 멋지세요. 예, 멋지세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도 수술과 뭐 저기 항암 치료 같은 거를 당연히 생각했고 하라는 네.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아, 그래서 이제 3번 수술, 1번 시술을 했는데 그래도 3번째 수술할 때는 겁은 났죠. 내가 또 재발하면 수술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고민은 좀 했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고민이고요. 대장암 말기에서 예. 그 재발했죠. 그 전이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암 세포가 싹 사라졌다. 네. 야, 이거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박 교수님. 흔치 않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죠. 회복하는 데까지는. 예, 대단하십니다. 네. 대장암은 예후가 비교적 좋은 암입니다. 네. 요즘은 항암제도 많이 발전돼 있고요. 표적 치료제가 또 발전돼 있기 때문에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같이 하면은 말기 암 환자도 한 3년간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오래 살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특히 간이나 폐가 전이가 돼 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의사와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예.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생존율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박사님. 네. 사실 대부분의 암은 재발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김연애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대장암 4기, 간으로 전이되어 있는 4기 진단을 받으셨었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예.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또 받으셨지만 또 다시 재발되고 수술하고 재발되고 수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요. 그리고 식습관이나 모든 생활 습관들을 바꾸셨고 또 면역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좀 그 강단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그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항암 치료랑 같이 병행하셨다는 게 면역 네. 치료예요? 네네. 네. 면역력 관리가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면역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세포의 생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상인들도 하루에 5,000개 이상의 면역세포들 이외에 암세포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면역력이 정상적일 때는 잘 축적이 되지 않겠죠. 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암세포들이 축적이 돼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항암이나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관리, 또 골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역암 치료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신데요, 김연애 어머니. 투병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가장 힘든 게 항암 치료죠. 그렇죠. 그 항암 치료할 때 그 속 울렁증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이 이제 올림픽대교를 지나야 되는데 그 먼 올림픽대교 진입할 때부터 이게 막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뭐 병원 가기 전부터 그게 심해서 그게 걱정.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좀 그 불가피한 부작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장암 환자분들께서 받으시는 항암 치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일으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아까 말씀드린 수족증후군 같은 예, 예.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한방 치료를 같이 했을 때 뭐 십전대보탕이나 인상양념탕을 썼을 때 기력 저하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발 저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침치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네. 김연애 어머니가 이제 그 면역 치료 받으신 거잖아요. 하고 나서는 좀 좋아지셨어요? 막 울렁거리고 막 손발 차고 그랬던 거? 예, 그게 마이크 마이크 좀. 드시고.
그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 항암 치료 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거죠.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게 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면역 치료는 네.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받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받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네. 수술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죠. 큰 일을 앞두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후에 면역력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 후 회복도 빠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유증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가 거의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항암 부작용 관리나 면역력 관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